구글 지도를 열고 동남아시아를 확대해보세요. 이상한 나라가 하나 보일 겁니다. 한 나라인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져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훨씬 먼 600km 바닷길이 두 땅덩어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도 아니고 분단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은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태국 아래쪽에 붙어있는 말레이 반도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 보르네오 섬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는 남중국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비행기로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보르네오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 영토 사이에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끼어 있다는 점인데 마치 도넛 가운데 구멍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총 13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레이 반도 쪽에 11개 주가 있고 보르네오 섬에 2개 주가 있습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도 이 반도 지역에 있는데 정확히는 슬랑오르 주 안에 위치하고 있죠. 동쪽 보르네오 섬에는 사라왁 주와 사바 주가 있는데 이 두 주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이 하나의 나라가 된 걸까요? 답은 바로 영국의 식민지 역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이전에도 이 지역에는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말레이 반도는 수마트라 섬에 기반을 둔 스리위자야 왕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스리위자야는 해상 무역을 장악한 강력한 왕국이었죠. 그 뒤를 이어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자바 섬의 마자파이 왕국이 이 지역을 지배했는데 동남아시아 전체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15세기 초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파라메스와라라는 왕자가 말라카에 술탄국을 세웠는데 말라카는 빠르게 번영했습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거든요. 중국, 인도, 아랍, 유럽의 상인들이 모두 말라카로 몰려들었고 향신료, 비단, 도자기가 이곳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함께 이슬람 문화도 꽃피웠는데 말라카는 동남아시아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는 탐욕을 불러왔습니다. 16세기 초 포르투갈 함대가 말라카를 공격했는데 당시 유럽 열강들은 향신료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포르투갈은 말라카를 점령하고 130년 동안 지배했는데 이곳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는데 17세기 중반 이번에는 네덜란드가 말라카를 빼앗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무역을 관리했죠. 그러던 중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영 제국인데 18세기 말 영국은 페낭섬을 손에 넣으며 말레이 반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영국의 전략은 교묘했는데 무력으로 점령하기보다는 현지 술탄들과 협정을 맺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조약을 통해 말라카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는데 이 조약으로 동남아시아의 세력권이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차지하고 영국은 말레이 반도를 차지한 것이죠. 얼마 후 영국은 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를 묶어 해협 식민지라는 행정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항구가 영국의 아시아 무역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었는데 싱가포르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스탠퍼드 래플스가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급속도로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왜 영국은 말레이 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멀리 보르네오 섬까지 손을 뻗었을까요?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브룩과 브루나이 술탄인데 19세기 중반 영국인 모험가 제임스 브룩은 브루나이 술탄을 도와 반란을 진압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사라왁 지역을 통째로 받았는데 브룩은 스스로를 라자, 즉 왕이라 칭하며 독립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왁 왕국의 시작인데 브룩 가문은 세대에 걸쳐 100년 넘게 사라왁을 다스렸습니다. 백인 라자가 말레이 원주민을 통치하는 기묘한 상황이었죠. 사바 지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9세기 후반 브루나이 술탄과 술루 술탄이 이 땅을 영국 회사에 임대했는데 영국 북보르네오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지역은 북보르네오라는 이름의 영국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왜 브루나이 술탄들은 계속 영토를 넘겨줬을까요? 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영국의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차라리 영국에게 주는 편이 다른 유럽 열강이나 해적들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말레이 반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개 주가 연합 말레이주라는 연방을 결성했는데 영국의 지도 아래 통합 행정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반면 다른 5개 주는 비연합 말레이주로 남았는데 각자의 술탄을 유지하며 영국과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영국 지배 아래 있었지만 통합 정도는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20세기 중반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고 영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싱가포르마저 함락되었는데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사라와 북보르네오 모두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혹한 점령기가 시작되었는데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민족주의를 자극했습니다. 백인들이 일본군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본 현지인들은 독립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영국이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통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말레이 연합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 반도 전체를 하나의 직할 식민지로 통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계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술탄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중국계와 인도계 이민자들도 말레이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말레이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거든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정치 조직들이 결성되었는데 영국은 불과 2년 만에 말레이 연합을 폐기하고 새로운 말레이 연방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번에는 술탄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말레이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독립을 향한 열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게릴라와의 무장투쟁도 있었지만 결국 평화적 협상을 통해 말레이 연방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초대 총리는 툰쿠 압둘 라만이었는데 하지만 이건 아직 반도 지역만의 독립이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사라왁과 북보르네오는 여전히 영국 지배 아래 있었고 싱가포르도 별도의 자치령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서로 다른 지역들을 하나로 합치려 했을까요? 영국은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데다 국제적으로도 식민주의가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보르네오의 작은 영토들이 혼자 독립하기는 너무 취약했는데 경제력도 없고 인구도 적었거든요.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이 보르네오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 연방 형성은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습니다. 툰쿠 압둘 라만 총리는 대말레이시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말레이 연방에 싱가포르, 사라와 북보르네오, 브루나이까지 합쳐서 더 큰 연방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브루나이는 석유 수익을 나누기 싫어서 결국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립국가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라왁과 사바는 조건부로 동의했는데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민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엔이 사라왁과 사바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조사 결과 대다수가 찬성했고 1963년 9월 16일 드디어 말레이시아 연방이 공식 탄생했습니다. 말레이 반도 11개 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사라왁과 사바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결합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문제가 심각했는데 싱가포르는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계였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리관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은 말레이인 우대 정책에 반대하며 평등한 시민권을 주장했는데 이는 말레이 반도의 민족주의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인종 간 긴장이 고조되었고 폭동까지 일어났는데 퉁쿠 압둘 라만은 고민 끝에 극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원치 않게 독립국이 되었는데 리관유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리 독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는데 하지만 역사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싱가포르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며 지역 강국이 되었고 말레이시아도 나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게 된 것입니다. 분단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였던 셈이죠. 원래 따로 있던 것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지 하나였던 것이 둘로 쪼개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북 분단을 떠올리기 쉽지만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정반대인데 오히려 통일을 이룬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두 지역은 정말 하나의 나라라고 느낄 만큼 통합되어 있을까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출입국 관리인데 말레이 반도에 사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사라왁이나 사바로 가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인데도 말이죠. 반대로 사라왁이나 사바 주민은 반도로 갈 때 여권이 필요 없는데 이상하게 들리지만 연방성 당시의 함의사항입니다. 보르네오 지역이 자치권의 일환으로 이민 통제권을 보장받은 것이죠. 휴일도 다릅니다. 말레이 반도에서는 디파발리라는 힌두교 축제가 공휴일인데 10월이나 12월에 열리는 빛의 축제로 인도계 주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왁에서는 디파발리가 공휴일이 아닌데 대신 가와이 다약이라는 원주민 축제가 공휴일입니다. 다약 쪽의 수학 축제로 매년 6월 초에 열리는데 이 축제는 반도 지역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죠. 물론 독립기념일이나 이슬람 명절처럼 전국 공통 휴일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모두 말레이어를 쓰지만 사라왁과 사바에는 원주민 언어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이반어, 비다유어, 카다잔어 등 수십 개 언어가 공존합니다. 종교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반도는 이슬람교가 절대 다수지만 보르네오는 기독교와 토착 신앙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음식 문화도 다른데 반도는 말레이 요리와 중국 요리, 인도 요리가 혼합된 스타일이지만 보르네오에는 정글에서 나는 독특한 식재료를 쓰는 요리가 많습니다. 수도는 당연히 반도 쪽에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가 왕실과 국회가 있는 공식 수도이고 푸트라자야가 행정 수도인데 둘 다 슬랑오르주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었던 그 건물 말입니다. 반도의 주요 도시로는 조호르바루, 조지타운, 이포 말라카 등이 있고 보르네오 쪽에서는 쿠킹과 코타키나발루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두 지역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부는 보르네오 두 주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석유와 가스 수입 배분 문제로 자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라왁과 사바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그 이익이 연방정부로 많이 가는 것에 불만이 있거든요. 가끔 독립 논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고 국제정세상 작은 나라로 독립하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루나이는 왜 말레이시아에 합류하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석유 수익 배분 문제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브루나이 술탄은 연방에 들어가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인데 지금 브루나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절대 군주국입니다. 술탄이 총리이자 국방장관이자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데 만약 말레이시아에 합류했다면 이런 체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브루나이는 작지만 부유한 독립국의 길을 택했고 말레이시아는 더 큰 연방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꼭 하나로 붙어 있어야만 하나의 나라일까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해야만 통합이 가능할까요?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다로 나누어 있어도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역사적 배경이 제각각이어도 하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지도를 볼 때 말레이시아를 발견하면 그냥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수백 년의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사람들의 타협과 노력이 숨어 있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